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4학년 박예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3학년 휴학생 김은진입니다. 네, 저는 올해 1학기에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라고 저는 모교로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모교는 미션 스쿨이고 그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는 친구들이 공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실습지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네, 저희는 그 기독교 교육과라서 종교 과목으로 가게 되어서 일반 학교로는 못 가고 종교 과목이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많이 가시는 곳이 이제 미션 스쿨이나 또 대안학교를 가는데, 이때는 인가받은, 교육부에 인가받은 학교로 가야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선정할 때 종교 과목이 있는 곳으로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실습을 하잖아요. 네. 그 사전 실습과 이제 본 실습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사전 실습 보통 유교과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 이제 사범학부는 사전 실습은 없고, 이제 학현실이라고 해서 학교 현장 실습 1이라고 해서 이제 실습 나가기 전에 이제 작년 2학기에 들었던 수업인데, 이제 그때 좀 학교에 맞게 저희가 실습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분씩 짤막짤막하게 이제 실습 나가는 친구들끼리 상황을 정해서, 뭐 친구들이 떠드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수업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이제 떠들면 제가 어떻게 조용히 시킬 건지 그런 실습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50분, 45분 정도 이제 수업을 직접 그 후배들을 데리고 해요. 실습을. 그래서 이제 서로 영상 찍으면서 진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는 사전 실습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바로 그냥 현장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사전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한 분위기라면, 사전 그 실습은 진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대 말을 안 해요. 제가 갔던 때는 이제 아이들이 별로 친하지 않았던 때여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 실습할 때는 애들이 열심히 반응해줬는데 진짜 실습 때는 애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러면 실습 가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준비돼요? 저희는 이제 서류 같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학교 현장 실습 1에서 다 이미 처리를 하고 가는데, 저희가 사전에 학교랑 협의를 해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실습 허락서랑 공문이랑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이제 현장 실습 1 때 다 학교에 보내주고 허락 받고, 그래서 서류 절차는 다 끝나고 실습 때는 그냥 가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실습 갈 때 이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네. 그 가지고 다니면 되긴 하는데, 저는 노트북이랑 이제 연습장, 이제 노트, 그 다음에 필기 도구, 그 다음에 제가 먹을 텀블러, 그 정도만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 뭐 마우스 포인터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전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그냥 학교 가듯이 정말로 해서 갔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 아프면은 슬리퍼 같은 거 맞아요. 슬리퍼도 가져갔어요. 네, 왜냐면 구두를 신고 갔다가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고. 그쵸? 네. 슬리퍼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습 당시에 좋았던 점, 그리고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죠? 저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갔다 왔기 때문에 원래 본 실습이 4주인데 저희는 2주만 그 축소되어서 다녀왔고, 그래서 좋았다면 좀 짧았던 것이 어느 정도 좋았을 수도 있었겠는데, 좀 그게 또 아쉬운 점? 왜냐면 4주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제대로 친해지지도 못했고, 그렇죠. 수업을 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희가 4월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폭넓게 기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막바지에 다녀왔거든요. 5월 말에. 근데 그때가 딱 아이들이 개학을 딱 할 때였어요. 순차적으로 개학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고3부터 고1까지 전 고등학교를 다녀왔으니까 걔네들 다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4월에 나갔던 실습생들은 아이들을 전혀 못 보고 줌으로만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직접 얼굴 보고 다 수업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반이 처음 학교에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수업을 할 때 더 반응이 없었고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수업할 때 반응 없었던 거? 근데 그게 조금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지에서 필요한 꿀팁이 있다면? 실습을 가기 전에 꼭 그 학교 현장 실습 원에서 이제 2차씩 직접 수업을 해보게 해요. 1시간, 1시간씩. 이제 그때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는 종교 과목이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직접 성경을 가지고 만드셔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종교 과목 책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미리 학교에다 전화를 해보고 목사님께 어떤 거를 그 수업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그거에 맞게 수업을 그 실습 준비할 때 원할 때 좀 잘 준비해서 가는 게 꿀팁이라면 꿀팁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모교로 가는 게 좀 편하긴 또 편해요. 왜냐면 저는 모교로 다녀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편하게 해주셨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서 전 선생님들과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모교로 가시지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좀 딱딱하고 좀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우선 준비를 많이 해가는 게 그게 제일 꿀팁. 수업 준비를 미리 물어보고 연락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게 조금 귀찮겠지만 제대로 준비하는 게 네. 그때 가서 안 힘들어요. 안 힘들고 또 실습을 진짜로 말 그대로 그 후배들 앞에서 실습하는 거랑 그다음에 직접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을 해보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이 대본을 안 보고도 내가 아이들 앞에서 술술술술 나오게 그 다음에 또 농담 같은 것도 술술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해야 좀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들어가면 진짜 떨리거든. 나는 무릎이 후덜덜덜. 애들은 알아차렸을까요? 글쎄요, 약간 차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꿀팁 중에 애들이랑 약간 친해질 수 있었던 뭔가라던가 가면 담임을 주는 데도 있고 담임을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저는 1학년 담임을 맡았었어요. 근데 네. 가자마자 네, 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담임은 아니지만 부단 예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다가와줘가지고 되게 그 있잖아요. 그 반 중에서도 꼭 튀는 애들 한 명씩 있어요. 그쵸. 선생님 뭐해요? 막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꼭 한 명씩 있는데 그런 애들이랑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그런 친구들 이렇게 노려라. 약간 그런 그 아이들이랑 좀 친해지면 오케이, 약간 아이들이 좀 연결해서 돼서 알겠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습하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점. 진짜 제가 고등학생 때도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너무 순수했고 그다음에 짜였는지 뭐 연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떠날 때 애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심지어 저는 1학년 아이들을 3일밖에 못 봤는데도 그 애들한테 이제 나 오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애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고 하고 막 번호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번호 달라고 해서 끝나고 연락 온 친구들도 있고 지금은 연락은 하진 않는데 그때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참 그게 되게 좋았고 아이들 확실히 만나면 다르다는 게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순수해서 그게 참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연을 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수업 시연을 이제 말했다시피 2학기에 학교 현장 실습 1에서 다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내가 나갈 학교가 미리 정해지고 난 상태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나갈 학교 목사님께나 그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 뭘 준비하면 되는지를 꼭 여쭤보는 게 제일 좋고 그거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내가 이제 수업 계획서 짜고 뭐 PPT 만들어야 되면 PPT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수업 시연하기 전에 필요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PPT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인성 쪽? 그래서 약간 전 자존감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필요하다면 영상도 넣고 저는 직접 나의 자존감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보는 것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좀 신뢰되는 자료를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직접 실습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크도 해보게 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답해서 내 자존감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끔 저는 실습지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했고 이제 효린의 민박이라고 해서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효리 씨께서 왔던 게스트한테 자존감에 대한 거를 막 얘기해주는 동영상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집중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 동영상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 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나올 때여가지고 저희는 다 아이들도 전체 마스크 다 착용하고 저도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마스크 벗고 말할 때보다 숨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4월 초반에 나갔던 분들은 다 줌으로 저희 이제 화상 채팅으로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을 끝에 만날 수 있었긴 했는데 수업을 아예 진행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이들 강당에 한 대 모아서 딱 그 2주에 딱 한 번 수업을 진행했던 분도 계시다고 해서 되게 학교마다 좀 달랐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목사님이 좀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8번 수업을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참 많이 되어서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하다가 애들이 이제 난감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있죠, 때는 있죠.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남자친구 있냐고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 여고였으니까 아이들이 막 선생님 CC 해봤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막 질문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그쵸. 저는 그거 대답해주는 게 조금 난감했어요. 왜냐면 막 원래 이제 수업 실습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시연할 때 교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좀 많이 해주지 말라고 왜냐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대답해주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이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또 다 해줬어요. 또 애들이 정말 수업 들을 때보다도 눈이 더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렇죠. 네, 너무 사소하게 다 질문을 해가지고 다 캐내려고 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네, 몇 개는 대답 못 해주고 네, 그랬어요. 그게 제일 난감했어요. 이제 가면은 교목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교목님의 스타일은 어떠셨는지? 제 목사님은 되게 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랑 장난도 엄청 많이 치시고 뭐 물론 저한테는 되게 좀 깍듯이 선생님 대 선생님으로 대우하는 거니까 좀 잘해주셨지만 되게 유하셨던 분이고 목사님이 이제 저 실습생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업을 8번이나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라고 저를 8번이나 넣어주셔서 전 참 감사했고 왜냐면 실습 기간에 수업 한 번도 못 해보고 온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8번이나 해봐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봐 주시면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교회로 갈지 학교로 갈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라고 조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되게 선배,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교생을 하면서 이제 주로 있던 그 곳은 어디예요? 저희는 이제 선생님 교무실 근처에 다른 이제 교무실이 있어가지고 나온 선생님들이랑 교생 실습 나온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한 테이블에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저희 실 바로 옆에 학생부실이었는데 저희 학생부실 선생님이 좀 많이 무서우셨어가지고 많이 떠들지 못하고 네, 그렇죠. 그냥 재밌게 잘 얘기하고 교생 선생님들끼리 있어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종교 과목에서 이제 저희는 종교 선생님으로 나가니까 그 종교를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위주로 가르쳐 주셨는지. 이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인성교육 그러니까 자존감, 이성교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식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자존감에 대한 수업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또 목사님이 수업하실 때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건 자기가 많이 했으니까 애들 좀 재밌는 거 해주라고 해서 인성을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실습 준비하면서 실습비는 얼마 정도고 그리고 또 준비 비용이라던가 저희가 실습을 나갈 때 실습비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제가 나가는 실습 학교로 이제 1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제 하는 건데 저희 학교는 특별하게 그 실습비 10만 원을 저희가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선생님들 선물도 조금 사고 아이들 선물도 막 그 돈으로 사서 저는 따로 제 돈이 들지 않아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 다른 데는 막 엄청 그거 외에도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겁먹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10만 원을 저희한테 쓸 수 있게 해줘서 참 감사했고 실습 나가기 전에 뭐 옷 사야 되고 막 이런 걸로는 저는 옷을 딱히 사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입는 스타일대로 가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딱히 돈이 이것저것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끝날 때 바이바이 할 때 선물은 이렇게 주셨어요? 네. 저는 어떻게 줬냐면 조그마한 보틀 이제 텀블러에다가 그 안에다 사탕이랑 막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말씀 카드 이렇게 겉면에 붙여서 저는 그렇게 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어떤 선물이라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애들이 선생님 이것도 준비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귀여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해주고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해주는데 너무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그거 조금 했는데도.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애들이랑 4주 했으면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을 그쵸. 텐데 2주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참 아쉬웠던 거. 그럼 아쉬웠으니까 혹시 또 교생을 나가게 되면 또 가고 싶어요? 네? 되게 난감해. 방금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나갈 수 있다면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좋기도 좋고 네. 좋았는데 네네. 저는 아무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모교가 아니라 좀 다른 데로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전 좀 많이 편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긴장도 안 되고 이래서 사실 준비를 좀 제대로 안 해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면 안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교생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나 교사하고 싶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나 교사는 내 체질 아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가기 전에도 교사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주의였는데 네네. 갔다 와서도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좀 막중해서 그런지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하고 이런 건 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담임을 맡게 되거나 내가 직접 그 아이들을 진짜로 선생님으로서 가서 맡아야 됐을 때는 내가 그 아이들에 대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직업이고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나서서 하고 싶다라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실습지 했던 그 네. 학교의 밥은 맛있었어요? 저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 되게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전히 그때랑 똑같은데 선생님이라서 좀 더 많이 퍼먹을 수 있는 거?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진짜 많이 선생님들 너무 퍼먹었어요.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쵸? 네, 진짜 많이 퍼먹었어요. 거기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우선 고기류가 제일 맛있었고 맞아요. 저희 닭다리도 막 남았었거든요. 오, 되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닭다리 2개 어. 먹고 2개 먹고. 네. 후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후식 예를 들면요. 빵, 빵순이시죠? 네. 맞아요. 네. 꿀떡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모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다시 만났잖아요. 네.实习生으로서.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뭔가 좀 그런 게 어떠셨는지. 이제 처음에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 그러니까 교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그 선생님은 저 끝날 때까지 계속 존댓말 쓰시는 거예요. 원래 우와. 친했던 선생님인데. 그래서 약간 조금 그렇다고 막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수가 없는 노릇이어가지고. 아, 그쵸. 네, 그래서 우선은 계속 저도 존댓말 쓰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학생들 있을 때는 선생님들 선생님으로 대우해 주시다가 이제 좀 사석에서 단둘이 있을 때나 선생님들끼리 있을 때는 막 예슬아 넌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시고 막 나중에 뭐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떠냐 막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편하게 해주셨고 제가 가니까 그때랑 선생님들 지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막 교장 선생님 되시는 분도 있고 교감 선생님 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사뭇 다르더라고요. 막 그때는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녔던 선생님이 이제는 막 교장 선생님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오랜만에 선생님들 만나니까 반가워해주시고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대로 다 계셔서 재밌게 선생님들 뵈면서 잘 다녀왔던 것 같아요. 교육 이외에 학생들과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학생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긴 했는데 이제 수업할 때 가끔씩 그 반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난감한 질문할 때 제가 오히려 막 애들한테 너희들의 자존감은 높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되레 역으로 선생님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수업이 많이 흔들렸던 그쵸. 기억? 제가 막 MBTI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막 선생님은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볼 때 선생님 제일 궁금하죠? 그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좀 많이 당황하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저한테 총신대 가고 싶다고 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막 설명해주면서 제가 이제 입시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다 뽑아서 애들한테 직접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고3 중에서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꼭 봐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 그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실습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기독교 교육에 사실 되게 생소하잖아요.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뭔가 일반 학우들이나 다른 이제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 교육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요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하는구나를 뭔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분야가 좀 다양한데 제가 이제 나간 것처럼 학교, 종교 과목으로 선생님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교회나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사역자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4년 동안 우선 기독교 교육과니까 기독교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래서 뭐 역사나 어떤 종류의 종교들이 있는지 다양한 종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교육과라고 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습은 이제 그 두 개를 총합해서 나가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SNS나 이런 이제 인터넷상이 많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네, 그쵸. 저희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도 되게 절감했듯이 인터넷상으로 서로가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도 많이 변화돼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되게 많은 게 생겼어요. 테크놀로지 이런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지만 기독교를 전한다는 거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되 세상이 변하니까 그 세상이 변하는 데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잘 녹이고 어떻게 기독교를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초점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한 3년 동안 기독교 교육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기독교 교육과의 느낌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독교와 그 교육을 같이 겸비해서 나가는 그런 교생, 학교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그냥 사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여태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일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된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미디어를 보더라도 그 미디어를 보는 거를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입각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기독교 교육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예수님이 있는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가르칠 때 기독교가 이제 보는 그런 시선이라던가 예수님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세상에 있는 미디어든 무언가를 보거나 이렇게 뭔가를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그 영화 하나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실습하셨던 곳이
크리스찬이 아닌 아이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그런 기독교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지. 사실 학교라는 곳이 물론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믿는 친구들이랑 안 믿는 친구들 똑같거든요. 그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막 엄청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 받고 오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초점을 맞추고 가면 좀 더 쉽고,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를 가르치는 책으로 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죠.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시험도 안 보는 거고 자기한테 의미 없는 거니까. 제가 가르쳤던 인성 쪽,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나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거, 뭐 이성 교제, 뭐 결혼,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좀 더 아이들한테는 관심 있고 그 안에 잘 녹여내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좀 잘 전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실습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확실히 아이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과 소통이 없이 그냥 무작정 전하는 수업은 아이들한테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을 때 그게 수업에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목사님께 편하게 질문하거나 편하게 그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던가, 그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수업 외의 부분에서는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을 배우며 가지는 자신만의 비전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떻게 무언가를 바라볼 때 기독교 세계관이 입각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곳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독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예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 아닌 비전이라면 삶에서 저는 보여주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항상 그 삶의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굳건하게 그 힘들 티 안 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비전이라면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이렇게 여태껏 계속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일반고를 다녔었거든요. 거기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만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티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부모님 목사님이셔가지고 이제 그게 친구들한테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미 뇌리에 박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말투, 표정 모든 것까지 솔직히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말투로 애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기독교인들한테 모두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교육과를 다니면서 더 느꼈던 거는 그 기독교 교육과가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지,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과 하나로만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면 막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역사 교육을 복수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영어 교육, 아니면 뭐 청소년 상담 이렇게 해서 같이 접목해서 나가면 이제 그 환경에서 믿지 않는 부류가 있는 그 환경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가 약간 베이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청소년 상담 그거 사이버 강의 해가지고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사를 한다면 그거랑 같이 청소년 상담이랑 같이 접목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비전은 선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저는 미션 스쿨인 학교를 다녔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들 안에서 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의 싸움이 되게 잦아셔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저런 선생님들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믿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믿으시는 분들 같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막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선생님들 이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닌다 막 이런 소문도 되게 많았고 선생님들 목사님한테 다 알랑방구 낀다 막 이런 말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나는 그런 선생님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고 학생들한테도 아까도 말했듯이 소통하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선 코로나라서 그 선배들도 못 보고 또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어서 대학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 거라는 걸 너무 많이 알고 또 저희도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되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사실 버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정말로 여기 있던 누구도 되게 기독교 교육과에 와서 이 학문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없었을 거예요. 맞아. 네, 1학년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좀 더 세부적인 학문들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씩 잡히고 적응하다 보면 이 기독교 교육과에 왔다는 거에 자긍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실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면야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바라면 바라는 거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버텨봐요. 우리 모두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화이팅. 진짜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실습생 여러분들께 한마디 할게요. 저도 예비 실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 네, 여러분 네. 수업 준비 잘하세요. 네, 꼭 잘하셔야 된대요.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박예슬 김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